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8분입니다. 어제 일본 중앙은행의 깜짝 매파 전환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이 좀 있었는데 미국과 유럽은 잘 버텨줬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솔직히 뭐 쉬거나 반등 좀 해줄 만도 한데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리지는 않고 낙폭은 작았는데요. 한중일 공통적으로 낙폭은 작았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급락한 다음 날도 회복을 못하는 거라 낙폭은 작아도 의미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이 하락의 의미가 조금 더 클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이런 데이터를 좀 하나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일본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각 나라에 얼마나 가지고 있나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일본 투자자들이 이제 그 굉장히 해외 자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식과 채권을 미국 국내에서 7.3%를 갖고 있다. 미국 GDP의 7.3%에 해당하는 양을 갖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주식과 채권을 프랑스 GDP의 7.5%만큼 갖고 있다. 뭐 대략적으로 이런 데이터입니다. 요거 보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일본 투자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과 유럽이 잘 버티고 있고 아시아가 유달리 좀 더 약한 것은 뭐 이런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공포가 아시아에 조금 더 크게 작용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뭐 기축통화국이고 뭐 자금 유입에 대한 뭐 기대, 뭐 일본에서 돈 좀 빼나가도 괜찮지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금융 선진국 이런 나라들인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자금들이 일본의 어떤 뭐 금리 인상, 일본의 매파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그 엔화 자금을 다시 자기 나라로 다 회수를 해가면은 자기 나라에서 돈이 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 자금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자국으로 이제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금 유출 우려 이런 게 또 있어서 아시아가 좀 더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막 그렇게 강력한 조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죠? 싸대기 계속해서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싸대기도 기초 체력 좋은 놈이 맞아야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 거고 싸대기도 가끔 맞아야 괜찮은 거지 맨날 같이 싸대기를 맞으면은 울음보 터지고 기분 상당히 더러워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자금 유출 우려가 아시아에는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과 유럽에는 이제 어떤 긴축 우려 이런 쪽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면은 아시아 쪽에는 자금 유출 우려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제 이 부분을 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좀 보충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 이런 건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알기로는 그래요. 뭐 어떤 그 뭐 사채나 뭐 대부업 이런 데 쪽에서는 일본 계좌금이 상당히 많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계좌금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죠? 일본 계좌금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조치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 같은 나라는 또 금리도 또 더 올라가고 일본 계좌금이 빠지니까 뭐 그런 영향 받을 수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더욱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일본의 그런 재료는 일단은 지난 한 2거래일 어제 오늘까지 해서 얼추 일단 다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본이 재료를 갖고 뭐 오늘도 써먹고 내일도 써먹고 모레도 써먹고 계속 써먹기는 좀 부적절한 재료인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정도 했으면은 이제 얼추 다 반영됐다 생각하고 이제 일본 이야기는 우리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펀치가 아니고 싸대기라고요. 그죠? 싸대기니까 싸대기는 뭐 빨리빨리 잊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제 무엇을?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는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그런 것들 기다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참 이제 뭐 슬슬 이제 미국의 기업들도 이제 미국의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이제 슬슬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깜짝 갭상승 출발하긴 했죠. 그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러면서 아침에 갭상승 출발하고 이러니까 그런 점들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발표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은 주식하기 좀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제 IT 빅테크 기업 실적이나 좀 기다려보자. 근데 아직 그건 한참 남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에 물가 지표나 신경 쓰자. 근데 중간중간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는 거 있으니까 뭐 한 번씩 뭐 눈여겨 보자. 뭐 한 번씩 그냥 곁눈질로 보자. 요 정도만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해본 것 같고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일단은 뭐 기분 좋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일단 분위기 좋게 출발할 예정이에요. 아마도 그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실적이 뭐 몇 개가 좋게 나왔다 그걸 핑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이키하고 뭐 페덱스인가 걔네가 실적이 나왔는데 좀 괜찮았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 반응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오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장 마감하고 나서도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야기 안 한 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LPR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어제 일본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전환 뭐 그런 거에 묻혀가지고 이걸 저도 생각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동결했다. 뭐 LPR 금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인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일본의 영향을 뭐 받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일단 뭐 동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그 어떤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살펴봤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 어떤 일도 있었나 뭐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인가 일단 그림들만 쭉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평상시처럼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 어제 뭐 하락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상한 게 없어요. 지금 일단 현물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어떤 지지선이 있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요. 그죠? 이 양봉의 시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특별히 뭐 반등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갭상승 출발할 건데 이 아래쪽으로 일단 가고 있죠. 이 갭상승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가 오늘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국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습이죠, 그죠? 얘도 아래쪽으로 뭐 가야 될 때 잘 가고 있는 뭐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오늘 살짝 하락했는데 이게 이제 어제도 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락하면 좀 분위기가 더욱더 안 좋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하락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또 하나 또 깨게 됐고요. 이제 그럼 아래쪽은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양봉의 시가 정도가 어떤 지지선 자리를 어떤 그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자리는 약한 지지선입니다. 하여튼 그 깨버렸네요, 그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도 자리가 어떤 그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거든요. 한 3080 정도 되는 자리. 네, 일단 이거 붕괴를 오늘 재차 한 번 더 확인하고 어제 3080 붕괴됐는데 3080 붕괴를 오늘 재확인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어떤 시세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중국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 둘, 뭐 셋, 넷 지금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고요. 그죠? 그걸 잘 봐야 된다고요. 지금 이번에 삐끗 잘못해갖고 여기 있는 이런 전저점 자리 이런 거 붕괴시키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방향성 고민 중이다. 여전히 어떤 추세 전환 가능성 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추세 전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근데 좀 시원찮죠, 그죠? 중국 증시가 약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7위안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중요한 저항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일단 보시면 아래쪽으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지금 하반 경직성이 오랫동안 강화되고 있죠. 아랫동안 지지력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력이 잘 강화가 되고 있으면 얘도 근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죠. 얘가 만약에 7위안 돌파한 척하고 다시 한번 위로 이렇게 솟구치면은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또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위안화가 지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중국 증시가 뭐 대폭락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얘가 이제 7위안 위쪽으로 돌파 한착하면 큰일 날 수 있겠죠, 그죠? 아마 근데 제 생각엔 이제 옆으로 벨벨벨 기는 거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미국 물가지표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딘가 이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아마 금요일 날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그죠?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어떤 추세 전환이 거의 임박하지 않았냐라는 뭐 느낌은 좀 받고 있는데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잘 하여튼 봐야 될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직 뭐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고요. 아직은 일단 뭐 위안화 강세,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달러 약세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그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뭐 하락하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하락으로 방향 잡혀 있는 상황이고 뭐 하락도 했고요. 어제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급락했다라는 건 이제 좀 그죠? 이것도 쉽게 말해 맞은데 또 맞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단기낙폭과대 냄새는 좀 솔솔 나거든요. 또 그리고 심지어 여기 전저점 부근에 지지력이 잔뜩 있는 이런 자리까지 지금 바싹 붙여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반등 기대도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지선 부근에 왔다고 반등에 베팅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죠?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면 양봉 튀어나오면 이제 그때 베팅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계속해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중고점형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긴 그림으로 보면요. 다중고점형인데 이거 뭐 자꾸 이거 얼마나 먹겠다고 이거 위쪽으로 베팅을 하느냐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일단 별로 분위기 안 좋다. 전저점 부근까지 바싹 내려오긴 했네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일본의 어제 BOJ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일단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안 좋은 모습 보였다. 낙폭이 어제도 심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 회복을 못하면서 이 중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됐다. 이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아마 일본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거 핑계 대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지금 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난주에 FOMC 회의 매파적이었다. 22 통화정책회의 매파적이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안 좋았다. 또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그것까지 했다 하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겨박제입니다. 겨박제. 맞은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하니까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한국 증시 계속 잘 빠지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아래쪽으로 잘 가야 될 때 잘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당연히 코스피 약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시 매도 전략. 예.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전략은 그거죠. 예. 하락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은 반등시 매도 전략인 거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튼 지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요. 잘 보셔야 되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재미있는 뭐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낙폭 과대로 단기낙폭 과대한 상태로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중요한 지지선에서 사거래일째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47만 원 안 깨고 있다가 추세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추세 전환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삐끗한다 잘못한다 그러면 이제 와르르 쾅쾅입니다. 어디까지? 일단 최소 42만원까지 그냥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47만원 붕괴되면 42만원까지는 그냥 열린다. 42만원이 어디냐? 여기 이 자리다. 여기 지난번 급등해서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력 별로 없다. 이번에 47만원 붕괴되면 우르르 쾅쾅 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현재 모습으로서는 아래로 갈 것 같죠. 근데 아래로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이건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47만원 이렇게 하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자주 봤었고요. 지난 오랜 낙폭과대를 사거래일 동안 쉰 거예요. 이것도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죠. 그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하고 삼성전자 하락하고 하이닉스 하락하면 뭐 다 빠진 거죠. 그죠? 코스피 하락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락이 자연스러운 하락 추세에서 하락하는 거니까 뭐 딱히 할 말이 없고요. 단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계속해서 싸대기를 쉬지 않고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으로 톡 터치만 해도 아픕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반응이 좀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들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너무 하방 경직성이 좀 좋아가지고 잘 어떤 에너지들을 잘 수렴을 해놔가지고요 발산하기 직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하락 에너지를 강화시킨 꼴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국 증시는 얼마든지 연속적인 폭락을 구경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허락이에요.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이제 대폭락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건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미국이 허락을 해줄지는요. 그건 이제 오늘 밤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준비는 잘 해놨다. 준비는 기가 막히게 잘 해놨습니다. 아주 그냥 그림은 예쁜데요. 이 그림대로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 얼마든지 위쪽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이거 정배열로 완전 그 기분 좋은 랠리를 한 가능성 충분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소화는 다 해놨는데 미국에서 도장을 찍어줄지 안 찍어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보셔야 되겠고요. 대충 이 정도 보시면 이제 슬슬 느낌 오시죠? 선물 300 정도 부근이 붕괴가 되면은 강하게 이제 폭락이 쏟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충 300 부근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직 300을 깬 건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300을 붕괴시킨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지지력이 살아 있는 거고요. 아직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등 올라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뭐 일단 근데 폭락 위험, 급락 위험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삐끗하면 이제 한국장 폭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거래일째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가야 될 때 못 가면 또 반대로 또 시세가 터진다고요. 지금 풋옵션들 이렇게 모양 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삐끗해 갖고 풋옵션들이 아래에 있는 박스권 하단 붕괴시키면서 그런다. 그럼 또다시 시장은 또 시원하게 또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콜옵션이 지금 모양이 좀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대폭등은 아니고 짜불짜불 하면서 이제 올라서 콜은 잘 안 살아날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대폭락 위험이 있지만 대폭락 안 하면 또 반대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죠, 위험합니다.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봐주기는 어렵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눈치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이제 진짜 풋옵션이 대박 나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위험자산 선호 이러면서, 아니 참 안전자산 선호 이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치솟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겸허하게 지켜볼 뿐이고요. 시간만 그냥 보내고 있을 뿐이고요. 일단 하여튼 코스피 굉장히 위험해졌다. 에너지는 잘 모아놨다. 교과서적으로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참고로 이게 세상이 움직이는 게 보시면 올해 이 빅스 지수나 뭐 이런 것들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요, 이게 하락을 하면 좀 길게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최근에 올해 있었던 일들 보시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길게 갑니다. 시세가 여기까지 나오고 길게 아주 길게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뭐 풋옵션들이 진짜 살아나고 변동성 지수가 살아난다. 그러면 또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이런 패턴들처럼 또 이렇게 추세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거의 뭐 한두 달 가까이 지금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한두 달 빠져버렸잖아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빠지면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한두 달 가량의 또 긴 하락 추세. 근데 풋옵션이 저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폭락한다, 이제 김치국 먹어라, 그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에너지가 그쪽으로 발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발산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폭락이 온다, 뭐 대박 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준비는 해놨는데 미국에서 도장 찍어주면 가는 거고, 도장 안 찍어주면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미리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이제 거기에 들떠서 혼자 막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직은 선물 300을 안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S&P, 그죠? 오늘 뭐 하면 되겠습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고, 뭐 일단 뭐 기업이 실적이 뭐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고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될 겁니다. 왜?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겠죠. 하여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 지수가 어떤 뭐 추세 전환을 하는지 이런 거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그래요. 이게 한국은 지금 이제 폭락할 준비, 급락할 준비가 돼 있는데,
미국 변동성 지수들은 보시면 아직까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요. 미국 변동성 지수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강하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얘가 이제 추세 전환이 돼야 V 코스피도 뭐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 하방 경직성은 굉장하긴 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잘 버티는 것도 좀 보기 힘든데요. 잘 보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계속해서 잘 보시면 되겠죠. 이 뭐 미국 빅스를 봐도 똑같은 겁니다. 그죠? 미국 빅스를 봐도요. 이게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그죠? 한국 방금 V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번에 변동성 지수가 한번 위쪽으로 치솟기 시작하면 얼마나 올랐냐? 거의 한두 달 오르지 않았냐? 변동성 지수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의 한두 달 오르지 않았냐? 이런 자리도 그렇고 거의 한두 달 오르지 않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추세 전환이 되면 얼마나 오르겠냐? 이 패턴대로 오르지 않겠냐?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벌써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11,250을 어제 붕괴를 시키면서 목표치가 일단 1,850까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죠? 이게 나스닥은 이번에 반등을 얼마 못했어요. 반등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벌써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 전저점 레벨이에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 오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전저점 부근,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리는 어떤 매수세들이 그만큼 어떤 매물대가 많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시키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고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하긴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싸우고 있긴 한데요.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벌써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지가 강했으면은 이 11,250 이런 자리 터치하고 벌써 올라갔죠, 그죠? 일단 이 아래 레벨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잘 보셔야 되는 게 큰 그림상에서 나스닥은 벌써 전저점 레벨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큰 그림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요 앞에만 보니까 좀 잘 안 보였는데 하여튼 11,850짜리 붕괴되면 이 자리 붕괴되면 사실상 이제 레벨 다운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상 계속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나스닥 같은 경우 그죠? 지난번에는 요까지 빠지고 요까지 올랐잖아요. 요까지 빠지고 요까지 올랐잖아요. 이번에 이까지 빠지고 얼마 못 올랐어요. 이번에 빠지면은 와장창창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빠지면 와당창창 한다는 거지 지금 이제 나스닥 대폭 나가니까 뭐를 해라 좀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읊어드린 거고요. 대응은 거기에 맞게 뭐 붕괴되면 이제 붕괴되는 거 보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계속해서 그 달러 인덱스하고 빅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달러가 빨리 추세 전환을 하느냐 빅스가 추세 전환을 하느냐 뭐 이런 여부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딱히 뭐 할 이야기는 없고요. 뭐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